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또 솔라나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한국 프리미엄도 약 6%가량으로 상당히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025년도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투자하기에 좋은 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만큼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를 이어나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가 방송에서 그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방송 외에도 저희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 함께 하실 수 있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빠르게 우리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인데요.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는 매수를 하고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시장, 지금 현재 실적 발표 기간이죠. 실적 발표 기간에는 개별 종목들에 집중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투자를 안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쭉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뤄드릴 이슈들, 투자자라면 알아야 하는 이슈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슈가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실시간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 대응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에서 4분기 단위 노동 비용이 3.0%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한 비율도 시장의 전망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단위 노동 비용이 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상품 한 개를 생산할 때 드는 인건비 정도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낮아질수록 기업한테는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상치, 전망치보다는 하회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겠다라고 한마디 더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WTI라고 하죠. 국제 유가 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이제는 천연 에너지, 그린 뉴딜 이런 정책보다는 정말 석유와 에너지 관련해서 좀 힘을 쏟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정책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에도 0.8%, 0.6%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지난 상황이죠. 그런데 8%가량 굉장히 크게 이미 하락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이 유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 금리 인하라든지 좋은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3가지 이슈 다뤄드릴 거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차트도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까지 저희가 함께 다뤄드리고 있고 또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투자 즐겁게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이슈들,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이슈들 다뤄드릴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차트상으로 보면서 제가 새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나는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까지 한꺼번에 다 고민 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오늘 방송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방송 외에도 좀 더 전문가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여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함께 해주실 김영웅 전문가님 오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어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했다라고 알고 있고 오늘도 좀 그런 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오늘도 못 쉬신 것 같네요. 네. 네. 아니, 뭐 이슈 뭐 체크하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차트 좀 많이 보느라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 주 마감하는 부분에서 글도 올리고 영상도 같이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희 QR코드 함께 하신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거죠?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번 첫 번째 시간이죠. 미증시에 대한 이제 현상,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마감뷰를 좀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급반등한 뉴욕 증시가 현재 숨구르기로 보합권 혼조를 마감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사실 주식 모르시는 분들도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잘 모를 단어가 보합권, 혼조고, 숨고르기는 뭘 거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급반등했다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가져가게 되면 보합권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3대 지수가 있죠. S&P랑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가 있는데 얘네가 방향성이 다 다르게 끝나는 거예요. 뭐 나스닥이 상승했고 다우가 떨어지고 S&P가 상승하게 되면 보합권. 반대로 나스닥이 상승하고 S&P가 올라오고 이제 S&P가 내려가고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방향성에 대한 유무가 이 보합권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혼조 마감이 나왔다고 하고 하면은 이 보합권 쪽이라는 겁니다. 3대 지수가 다르게 방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거의 없는 뭐 이제 0.23%대로 마감을 했었을 때도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슈도 없었거든요. 경제 관련 지표 캘린더에서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요 지표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현재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 관련 정책이 이제 우려 완화에 따라 어느 정도 증시 회복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 증시가 우려를 했던 것을 완화시켰더라도 한 번 더 뻥튀기가 나올 수 있는 긍정적 이슈가 있냐? 근데 지금 그것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잠시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밖에 안 받았지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초부터 줄줄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시장에서 항상 유동성을 기준으로 잡는 거는 시장에서 자꾸 유동성 얘기하니까 좀 어려우실 분들이 있는데 유동성은 그거예요. 어떤 시장에 현금이 들어오느냐 이거거든요. 현금 유동력이 높냐 낮냐로 따가지고 유동성이 높다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표로 보게 되면 사실 다우 산업지수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아나운서님? 너무 우량주들만 있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가치주 관점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큰 종목들. 네,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움직이는 게 가치주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근데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죠. 네, 미래에 가장 가치성을 보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현재에 대한 가치가 이만큼 오를 거라는 기대감, 특히 이제 뭐 알다시피 AI나 의료, 로봇 등이 이제 이 나스닥 종합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높을 때 발생하는 이유가 높을 때 나오는 흐름이 뭐냐면 나스닥 종합지수가 크게 올라가는 게 유동성 현재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 지수들도 따라오기도 하고요. S&P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만 매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에 내가 비트코인으로 데일리 트레이딩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코인 텔레그래프나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기사 내용만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대전제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어떻게 끝났고 현재 증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슈가 무엇이며 악재가 무엇이 있고 그 시기나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남아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다루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이슈가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요. 이 나스닥 또 그다음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를 하든 기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가장 좀 크게 반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서 막 보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해석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전문가님이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장 상황 살펴봤으면 이슈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서 단위 노동 비용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까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증시 자체는요 계속되는 실적에 대한 발표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급등락이 조금 심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우려 리스크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사실 시장 환경 자체에서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시 우상향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갈 때 무렵 끝으로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이제 발표될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 시장 내에서는 핵심 지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실은 실적 관련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변동성이 높고 지금 이 시장 변동성을 좀 잡아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될 만한 게 지금 고용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는 현재 154K 정도, 15만 4천 정도의 예상치를 두고 있고요. 이거를 가장 조금 좋게 보는 방법이 이전 예상치랑 좀 비교해서 보면 되게 좋은데 제가 그거를 지금 껴놨는지 안 껴놨네요. 네. 지금 예상치 154K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고용 지표가 높다라는 것은 그리고 핵심이죠. 비농업 고용 지표가 그냥 미국 내 고용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용 지표, 비농업 고용 지표가 높은 값, 예상치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게 되면 시장은 상승할 거다. 경기 기대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모색이 될 겁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한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기사 문구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자, 반대로 근데 예상치보다 밑으로 하회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증시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야 네. 되는 게 맞는데 자, 문제는 고용이 얼마만큼 떨어졌냐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한 100K 정도밖에 안 나왔네 하면은 이거 통화정책에서 3월 달에 꺼내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기대감도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21년도나 20년도 한 초중쯤에 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증시가 올라갔던 일들이 많았었어요. 영화 통화 정책에 영향을 너무 줄까 봐. 그러다 보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이제 파월이 스탠스를 좀 많이 굳혔었어요. 8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꺼내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에는 고용 지표가 핵심이긴 한데 다만 시기적으로는 멀리가 좀 있어서 다만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3월 달에 점도표의 변화율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떨어지게 된다라 한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이제 언론이 이제 글을 쓸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마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증시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키워드가 붙는 게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지표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매번 해석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연 반영이 될지 정말 미지수거든요. 그런 분들 방금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라면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 상관없이 아셔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뤄드리고 있는 거고요. 잠시 후에는 또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생방송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밤에 고용지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는 그 단위 노동 비용 관련해서 지표가 있었는데 관련이 있나요? 사실 크게 갈려있던 거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제 ADP 관련 이제 민간노동 지표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지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사자의 수를 보는 거거든요. 고용률이 얼마야? 고용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임금에 대한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사실 어떻게 되면 연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노동 비율에 대한 감소나 상승이 이루어질 때마다 고용에 대한 부진이나 상승이 나올 때가 많아서 근데 보시게 되시면 4분기죠. 미국 4분기. 4분기면 이제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정도인데 이때 당시 노동 비율이 3%대 상승을 했다라는 건 사실 고용 시장에 대한 개선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작년 9월 달부터 12월 이때부터 미국 내 고용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마 이게 얘기하는 게 작년일 겁니다. 이 4분기가. 여기 있네요. 미국의 지난 4분기 단위 노동 비율 상승이 가장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 고용 환경에 대한 개선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용 환경에 대한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자체는 계속적인 좋은 모멘텀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롱페어 비즈니스 쪽에 대한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자, 아무튼 저희 아나운서님 네. 잠깐만 저 여기 정리 한 번만 할 게 있어가지고 네, 다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을 때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었었죠. 관세 문제라든지 이민자라든지 또 국제 유가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같은 시장 또 어제 같은 시장은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이럴 때 오히려 숨 돌리면서 기회를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타이밍들 저희가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외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게 QR코드 준비해 온 거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큰 이슈 저희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국제 유가 이야기가 있었죠. 네. 전문가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좀 빠르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국제 유가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한 사람이 한다고 해가지고 가능한 일인가 그렇죠. 싶어요. 불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네. 그래서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유가의 가격은 너무 간단한데 수요랑 당연히 공급에서 받쳐지겠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자재는 수요 공급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공급이 떨어지고 수요가 높아지면은 시장 내에서는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수요가 상승하면서 공급이 상승이 된다라면은 안정화를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요가 떨어지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건 얼마나 더 안 좋은 일인 거겠죠. 그러면 가격 하락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가 하락하게 되면서 공급도 하락하게 되면 시장이 좀 많이 망가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제 20년도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국제유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30불까지.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30불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좀 깊은데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당시 이제 오펙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 유가 기구에서 그 기구가 이제 국제 유가를 얼마나 공급량을 늘릴까 줄일까를 하는 그 기구예요. 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량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했는데 문제는 수요였죠. 아무도 사실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급만 쌓이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선물 시장 관점에서는 이게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마이너스까지 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웃겼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빠 그러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니까 우리 기름 넣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거네? 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하나 기억나거든요. 아무튼간에 제가 이 오펙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이 오펙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에 대한 시세를 어떻게 보면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오펙에는 여러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요 선진국이죠, 여러분들. 증산국이라 해야 되나요?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 국가들이 몰려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가장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이 먹거리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오일의 가격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낮으면은 사실상 좋진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기에 맞춰서 오펙회의를 열고 이 오펙회의에서 이번 연도는 너희는 이 정도 공급만 해. 너희는 이 정도 공급만 해. 너희는 이 정도 배럴만 해. 해가지고 유가에 대한 그러니까 오일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거나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자재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요가 높은 시기에 공급을 오히려 빼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오펙이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오일에 대한 가격 프라이스겠죠. 오일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사실 이 부분에서 껴든 거죠. 트럼프가 지금 처음에 선보였던 행보는 뭐였냐면은 다들 알다시피 미국 내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연준, 페드는요. 미국과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미국 내에 있지만 미국과 독립된 기관이다. 그래서 매번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자꾸 파월한테 금리 인하 해라. 안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겠다라고 자꾸 언급을 하잖아요. 사실 이러면 안 돼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애들이 시장을 보는 평가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여는 건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사실 이 통화 정책에 개입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 정책으로는 어느 정도 개입할 수가 있지만 직접적인 정책은 못 해요.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오펙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값을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에 힘이 있으니까 주무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협상 테이블을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다라고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근데 워낙 좀 강경한 사람이다 보니까 기합과적인 면모가 있는 거죠. 사실 나는 가격을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줄이는 사람이에요. 기업가. 어떻게든 자기가 맞추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국제유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부터 나왔던 비상사태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났었지만 지금은 현재 70불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제 시장에서는 뭐가 있었나? 어제 시장 그냥 별거 없이 마감을 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마감. 그냥 이제 한 템포 쉬어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번 주 고용지표, 넘팜이라고 합니다. 넘팜에 대한 지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시 정도로 저는 10시 30분 정도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발 지표 매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표 매매가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핵심적인 경제 지표가 나올 때 증시의 변동성이 갑자기 높아질 때 그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승을 이렇게 주다가 지표 발표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짧은 구간에 한 템포를 먹기 위해서 리스크 베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 저는 지표 매매가
어느 정도 자기가 심리에 받쳐지고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한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한 그냥 부력이라 할게요. 부력이 좀 있으면은 상관은 없는데 대부분 초보가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 이 지표 매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 진짜 1, 2분 만에 몇백만 원씩은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 지표가 매번 다르게 의미하고 지표가 나오고 나서 방에서 다시 꺾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지표 매매에 대해서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 지표가 있으니까 이때 잠시 시장에서 대응을 그냥 하지 말고 시장 좀 훑어봐라, 지켜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이제 트럼프 국제 유가에 대한 트럼프 의견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협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부와 오펙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이렇게 오늘 3개였고 오늘 또 중요한 내용 종목들인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간만에 한 20분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이슈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 전문가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맨날 이슈를 길게 좀 쉽게 풀어주시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차트 분석은 사실 굉장히 짧게밖에 못했거든요. 물론 나머지 분석은 QR코드 통해서 도와드리긴 했지만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비트코인까지 모두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내가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꼭 함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방송 외에도 계속하고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지금 함께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지금까지 시장 이슈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죠. 특히나 트럼프 또 국제 유가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정말 투자에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너무 그냥 마냥 공포로만 밀어넣는 게 아닌 것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좀 가려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차트 통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짚어드렸습니다. 투자를 꽤 오래 했다 생각하는 저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정말 전부 다 QR코드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 혜택 놓쳐가지 마시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차트를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아무래도 대장인 비트코인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대장인 네.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저가 일단은 문제를 한번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금방 올려드릴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아나운서님도 네.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이거 좀 안 보이나요? 화면에서 파란색이라서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제가 예쁜 노란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오, 잘 보여요, 네, 잘 전문가님. 보이죠? 네. 자, 이게 뭘까요?
네. 올라가고 있는. 네, 맞아요. 네, 너무 뜬금없이 얘기했네요. 올라가고 있는 차트에 대한 주가 모습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뭐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추세가 지금 현재 상승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매도보다 매수 쪽 포지션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구간대에서 매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차트는 이만큼 다 지나가 버린 시점이고 이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아니 지금 이런 상승에서 어차피 매수 들어가면 수익 나기 때문에 그냥 고점 잡아도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주가가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 분석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작도 지표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고가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은요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매수를 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추이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과연 매매를 해야 그나마 좀 안정적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매매는 딱 진짜 한딱 이제 뭐 분석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나눌 수 있다면 실질적인 대응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내가 진입을 했었을 때 첫 번째, 내가 진입을 했었을 때 손익비 구성이 정말 중요한데 얼마만큼 손절로스 자리를 뺄 수 있느냐거든요. 내가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먹어서 이 정도 손절 준다는 마인드면은 손익비가 괜찮잖아요. 이런 매매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계좌가 우상향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제 내가 이만큼 매수해서 이만큼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이만큼 손절 치고 나오면은 이거는 뭐 그냥 도박이죠. 도박.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익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 손익비를 기준으로 매매를 했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검색 누르겠습니다. 자, 바로 제 타자가 좀 느려서 눌림목 매매를 많이들 하게 됩니다. 눌림목 매매가 뭐냐면은 이렇게 상승 추이에 있는 차트가 추후에는 언젠간 내려오겠죠. 어떻게 그쵸. 내려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다시 그냥 뭐 선이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내려오겠죠. 사실 그러면 매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나 이제 받아 먹어야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눌림목이란 뜻은 어떤 추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하락이든 상승이든 방향성이 만들어졌었을 때 그와 방향에 상관되는 방향으로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방법이잖아요. 상승일 경우에는 눌림이 나와야 하락 눌림이 나와야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고 하방 쪽으로 밑으로 빠지는 그림에서 올라가는 그림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을 어디서 봐야 될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작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펜도 들어가고 이후에 만들어질 흐름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눌림목 지점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단순하게 피보나치 하나로 일단 1차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보나치는 수열에 의해서 발생된 하나의 이제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법이 뭐냐면은 피보나치는 단순하게 현재 주가의 저점과 그리고 고점 구간을 이어서 하나의 3개 정도에서 5개 정도의 자리값을 만들어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승을 했는데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피보나치를 통해 가지고 눌림목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즉 지지 구간이 여기 구간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좀 더 편하게 설명을 하려고 치면은 이런 겁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거죠. 제가 나중에는 스케치북 하나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그리고 현재 다시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받아먹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드디어 떨어진다. 이 상승 추이에 나도 타보고 싶다. 그리고 그 상승 추이를 타서 만등 자리에서 이전 고점까지 넘어가는 그림. 사실 이걸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워너비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매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와 고가 구간을 이 피보나치 툴이라는 걸로 연결만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자리값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보나치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으니 피보나치는 그냥 뭐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받을 만한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자리값이다. 아니 피보나치에 대한 뭐 개념 정식 이런 걸 개념에 대한 거는 진짜 엄청 길기 때문에 그거는 네이버나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설명하려면 20분 걸릴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다? 어떤 기법이든 간에 가져와서 바로 쓸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기법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상승 추이를 하락 추이를 주다가 그 다음에 저점 모멘트까지 찔러서 이 하락 채널링을 만들었는데 돌파하고 나서 상승 추이를 만들려고 했다가 다시 깨진 상황이죠. 그럼 저는 다시 이쪽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빗각 하나만 긋고요. 빗각 하나 긋고 그리고 현재 저가와 현재 저가의 모멘텀 정도 자리값이만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가 아니라 채널링을 통해서 현 저점, 저점끼리 연결해서 현 고점 옮겨 놓습니다. 근데 고점이 2개 정도 되니까 나눠서 넣어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이 지금 현재 상승 추이가 다시금 이어진다면 지금 크게 저점은 밟지 못했으니까 상승 추이가 이어진다면 이 모멘텀이 다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하락 추이가 끝나고 여기서는 좀 조정 들어갔고 다시 만들어진 이 구간이 상승 추이라 봤었을 때 방향성은 매수점 관점이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내려오는 여기죠. 지금 현재 채널을 받쳐주고 있는 게 하단 채널링인데 다시 여기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는 그때부터 그냥 크게 하락 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가 현재는 전저점인데 그냥 시간상 프레임 보면은 92.5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 상승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은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세대 라인 기반 확장을 들어가게 되면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재수없으면 이렇게 막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분석은 필요 없다. 그냥 빗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안 지워지네요. 됐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받쳐서 올렸으니 피보나치까지 보고 나서 분석을 끝내야 돼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점과 그리고 고가 라인대를 그으면 제가 이전에 한번 98.2 한번 말씀드렸고 그 밑에 세 자리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던데 보시면 피보나치가 이전 저점하고 고점만 연결하더라도 눌릴 때 받치는 자리들이 다 많잖아요. 여기서 받쳤고 여기서 받쳤고 여기서도 받쳤고 그러면은 제가 봤었을 때 애들이 확실하게 이탈을 시키려면 딱 여기입니다. 이전에 95.530 깨지면은 밑으로 박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분석하실 때 비트코인 차트가 현재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95.530 깨지면 저점이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올려가지고 다시 상승 추세로 만드는 방법. 저는 지금 그 자리를 102.3K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정말 너무 안 좋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모멘텀 이런 거 흔들리는 시장은 아닌데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비트코인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확대된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에서 여기 구간 52K 구간 깨지면 밑으로 내려오고 반대로 상승 탄력 받아가지고 102.5K 돌파하면 이전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서 현재 최대 상승 목표는 108K까지도 열려 있다. 차트적인 관점을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 실시간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차트 분석을 하실 때는 단순히 그냥 구간들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법이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좀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구간들 짚어주신 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투자하실 때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다음도 차트 이더리움 함께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덩치가 있는 코인들 중에서 가장 무섭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많이 무섭죠. 얘네 같은 네. 경우에는 일봉만 보더라도 이젠 사실 이게 대부분 종목들이 예전 저가까지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밀려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운영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 여러분들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곳에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 언급을 했었냐면 이더리움은 왜 과연 4,000불을 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글을 썼는데 그 부분이 이제 총 자산 비율계획이랑 그리고 현재의 이더리움 공급량이랑 그리고 수요 공급에 대한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었었는데 뭐 3가지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종합적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역학적 관계가 너무 안 좋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밸런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더리움도 따라 올라가는 게 맞는데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인 박스권 흐름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랬던 반응성 아직까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틈만 나면 3,000불 깨가지고 시장 공포 조성하고 이게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장투로 보고 이제 왜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저도 거래를 할 때는 그냥 지정가 걸어놓고 안 봐요. 차트를 안 보고 그냥 이더리움 봐요. 어쩔 수 없이 이 쇼크 한 번이 크게 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이제 여기서도 차트 분석이 뭐 불가능하다 정도까지 아닌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채널링부터 한번 볼 건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렴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전 고점 라인 때, 현 고점 라인 때 그리고 지금 여기 좀 벗어나 있는데 이 구간대를 기준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거 말고 디스조인트 채널 연속으로 넣어서 이전 저점까지 높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채널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들 봤었죠? 삼각수렴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좀 짧게 더 볼게요. 이거 관점에서는 현재 상단과 상단 4번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맞아주는 그림이고 기술적 관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위쪽 상단에 대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하단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이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 주가에 대한 반응성이 아직까지는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단순하게 이슈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은 2025년 하반기쯤에는 4,000불은 지금은 당장 4,000불은 회복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냐 내일 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매매할 때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닌데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현재 뭐 이렇게까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현 구간대에서 저점 단위까지 떼어 본다면은 현재 지금 0.618이라고 볼 수 있는 3,000불 정도의 가격대 회복이 우선시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사실 비트코인은 매수 관점을 좀 봐도 되지만 이더리움은 좀 안 되는 게 저점 이후에 꼬리가 너무 길고 그 이후에 캔들들이 쌓이지가 않아가지고 현재 그냥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만 본다면은 그래도 매수를 한번 볼래요 하실 분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는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2,540불 정도의 제한 가격된 지지 자리 여기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조금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2,540이 이상 매수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매도 때릴 건데요 하는데 매도는 때리지 맙시다. 또 올라오는 게 좀 방부폭이 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섭게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만큼 많은 분들이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걱정이 크실 것 같고요. 아니면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살펴보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저점을 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구간들 또 앞으로 하반기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혹시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요. 우리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리플 저는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어요, 사실. 네, 그렇죠. 너무 크게 무너졌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무거운 상황이고 리플 들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많으실 세장기 것 같은데. 세장기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나 싶으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사실 리플 얘기 꺼내면서 매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코인이 리플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리플 관련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장 내용들 결국 기술적 분석은 제가 나중에 QR코드 통해서 그냥 제가 차트 하나 올려드리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방송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매매가 궁금해가지고 코인 매매가 궁금해서 이제 여러 유튜브 사이트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채팅방이라고 하나요? 커뮤니티 존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있는 모습을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정보의 양이 정말 많은 시대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 내용은 틀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조회수가 높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보는 내용이 제가 보는 바람에서 그 내용이 틀렸다는 거는 뭐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건데 대부분 썸네일을 엄청 자극하게 해요. 여기까지 갑니다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도 저도 아예 아싸리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 글을 썼으면 사람들이 많이 볼 정도면은 준비성은 철저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등 떠밀려서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개인의 고려를 생각해가지고 코인 거래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의지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투자를 들어갔었을 때 매번 나오는 책임 문구가 그 뜻입니다. 마지막은 누가 아무리 잘 알려주고 뭘 사라고 해도 손실이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많이들 하는 게 뭐냐면은 저 전문가 따라해가지고 망했다. 저 전문가 따라해가지고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전문가 견해를 보고 다른 사람 거 방송도 보고 내 견해를 보니 갑자기 수익을 벌었네라고 그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타인에 의존해서 하는 매매가 사실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솔직히 좀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제 방송 보는 이유가 뭐 코인을 어느 정도 알고서도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코인 정보 얻고 가려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파랗게 이제 코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전문가 수준의 방송을 볼 때, TV 방송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견해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점이나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철학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방송을 같이 볼 때 시너지가 나오는 거지 단순히 하나의 방송, 하나의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일치월장이 되는 거는 진짜 욕심쟁이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말로 정리하자면은 2025년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시다면 들어오시고 아니면 아싸리 한번 혼자 하시다가 추후에 한번 들어오시는 걸로 합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투자하신다면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문가님 정말 솔직하게 또 쉽게 풀어주시는 만큼 꼭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단순히 물고기를 딱 쥐어드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저희 QR코드 통해서 기회입니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